자, 개장했네요. 개장 방송, 일부 방송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팀 경제TV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4월 6일이고요. 여러분의 최고의 특급 참모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CEO님이시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특급 참모.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특급 참모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CEO님들은 주식 투자로 크게 성공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계시다. 자, 시장이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나스닥이 좀 빠졌죠. 빠지고 다들 좀 심리적 피로감은 계속 쌓입니다. 보시겠지만 최근에 지속적으로 3월 중순부터 쭉 올랐기 때문에 자, 하이드로리튬은 어제 그 영향이 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는 너무 배터리에 그 말단만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배터리를 중간에 소재를 생산하는 회사가 아예 없거든요. 중국에서 다 사오다 보니까 그쪽에는 전문가도 잘 없고 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LG화학과도요. LG에너지솔루션과도 소재는 잘 몰라요. 배터리를 어떻게 잘 조립해서 만들까 이런 거는 잘 하는데 소재는 뭐 중국 거 사와 썼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재를 직접 하지 않으면 IRA 시대라서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이 오늘은 외국인이 양시장 좀 큰 폭순 매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1등주의 현주소를 알아야 그 업종과 테마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는데 제가 드린 결론은 에코프로가 지금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비싸다 할 근거는 없구나. 여기서 더 올라간다 해도 물을 건 없구나. 그리고 이게 미치는 의미가 우리나라도 드디어 셀 위주에서 그 하단에 소재가 참 중요하구나. 제가 늘 말씀드린 소재가 여기가 왕서방이고 셀이 곰입니다. 우리나라는 곰이거든요. 소재는 다 들여오고 여기 소재를 공급하는 알버말, 간펑 리튬, SQM 이런 데는 영업이익률이 30%, 40%, 심지어는 60% 이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설명드렸지만 왜 광산보다 염호가 수익률이 훨씬 높은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 영상들 한번 쭉 보시면 이해를 가실 겁니다. 2차 전지는요. 지식이 있을수록 유리하다. 결론적으로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없는 분은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고 이런 좀 어떻게 사 많이 올랐으니 많이 빠지겠지.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상식선의 정도의 조정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 가격이 비싸다 이럴 것도 아니고 이게 주풍낙엽처럼 야 많이 올라간 거 작전 아니냐 떨어질 때 주풍낙엽처럼 떨어질 거야.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에코프로도 이런 흐름이고 그렇다면 소재에 관한 관심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리튬 광산을 뭐 인수했네 리튬을 추출을 해서를 뭐 최대 주주로 올라섰네 이런 뜬금없는 기사를 내가지고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렇게 그 우리 상장사들 보면 수소 바람 불면 수소한다고 했다가 로봇 바람 불면 로봇 한다 그랬다가 또 리튬 하면 또 리튬 한다고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런 기사들 믿고 투자하시면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근거가 일이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누가 하느냐, 특허가 있느냐, 공장이 있느냐, 제대로 뭘 할 만한 학식이 있느냐 이런 걸 보고 하셔야지 그냥 기사 한 줄 보고 그렇게 하실 일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역시 2차 전지가 또 고개를 또 듭니다. 지금 시장은 2차 전지가 주저주다. 자, 효동님, 하리 국건이 믿고 대신에 효동님, 우리 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제 카페에 보면요, 자료가 많습니다. 그 어떤 증권사보다. 그리고 그제 참 우리 애널리스트가 어쨌거나 리튬에 대해서 한 50페이지짜리 리포트 쓴 거는 참 잘한 일이라 봅니다. 잘한 일이라 보고 워낙 소재가 막연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도 만약에 리튬 위에서 센터장이 야 A야 너 요즘 리튬이 난리 난다
리튬 리포트 한번 써봐라. 이러면 참 깝깝하겠죠. 이거 리튬을 밑도 끝도 없이 어때부터 어떻게 써? 하지만 노력은 참 가상한데 제가 대신에 저는 명확하게 테슬라의 그 머스크가 작년 9월에 라이센스 투 프린트 머니다. 수산의 리튬 정제가 돈 찍는 면허다. 그 조폐공사란 얘기인데요. 왜 그런가를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애널리스트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관련한 자료들이 여기 꽉 있으니까요. 다 한 번씩 시간 내서 읽어보십시오. 주식 투자란 알수록 유리합니다. 네, 아유 윤영님 감사드립니다. 이런 깊이 있는 공부는 제가 해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 짧은 한 5분씩만 시간 내셔가지고 제가 드린 자료들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이 궁금하시는 자료들 하이드를 좀 있는 걸 제가 바로 이렇게 해드리거든요. 이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하니까 땅 차이죠 말씀드립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뭐 주식을 이걸 뭐 팔았네 어쩌네 네, 참 말같지 않은 소리를 하는데요. 근데 이해는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르면 공포감만 들고 알면 전략에 선다. 이게 주시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급 참모를 옆에 두고 이 리서치 센터를 두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함께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제가 드린 말씀이 이런 전흥박사 특허가 있는데 이제 이게 구체화 되겠죠. 어떻게 구체화되는지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계속 객관적인 입장에서 계속 추적할 거고요. 그래서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으면 제가 또 의견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은요. 맹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네, 항상 그래서 항상 주식과 뭔가 누구와 결혼한다는 건 굉장히 불행한 일 아닙니까? 네, 이성이 마비되는 거거든요. 저는 뭐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주식과 결혼하지는 않는데 하지만 계속 객관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리 애청자님께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방적으로 믿고 맹신하고 이러지는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객관성을 유지하셔야 된다. 제가 있으니까요. 효덕님 제가 뭐 알려드릴 겁니다. 문제점이 있을 거는 문제점이 있고 제가 또 중국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 장비에. 그래서 중국도 히토류에 대해서 일본 수출을 규제할 움직임이 나온다. 근데 이런 거를 중국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죠. 한 방 얻어맞았으니까. 선방을 맞았는데 나도 후방을 날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은 중국이 일본한테 이제 대응을 하는데 그런 것 좀 이해해 줄 수는 있는 문제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제는 이런 게 본격화되는구나. 그래서 중국도 이러면 여차하면 우리나라한테도 북박을 날릴 수 있는데 뭐 수산화 리튬 이런 거 한국에 뭐 공급 못한다 옛날에 요소수처럼 이러면 난리가 나거든요. 우리 에코프로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우리 하이드로리튬 어반 리튬도 그렇고요. 빨리 소재를 독립해서 네. 이런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근데 모터, 그 히토류 때문에 모터가 영향을 받는다는데요. 그 모터를 쓰는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어서 앞으로 이런 신냉전 시대가 어떤 영향을 줄지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참 걱정입니다.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세계화 시대를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누렸다가 이런 독재자들이 지금 난정을 펴면서 또 우리 또 안타깝지만 70대 이 분들이 이렇게 젊은이들을 피를 보게 하네요. 참 난세입니다. 난세 그야말로. 자, 그래서 알면 전략이 서고 모르면 공포감만 들더라. 오늘 보니까요. 어제 이어서 이제 우리 애청자님 보이시죠? 이쪽은 상신 EDP 신흥 STC 스틸 요거는 원통형이네. 이 정도만 아셔도 우리 CEO님들은 아주 뛰어난 경영자십니다. 대주전자주로 나노 신소재, 이거는 음극재네. 대표 얘기하면 LFP 배터리 쪽이네. 네. 원통형과 음극재 LFP 배터리는 전기차 가격을, 배터리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군요. 아시고 오늘도 에코프로
가 올라가는데 하 대표 논리를 보니까 에코프로가 알맹이 있게 상승했다. 급등을 했지만 그리고 쉽게 꼬꾸라질 내용이 아니군요. 요거 우리가 알았고요. 자, 에코앤드림 JO도 음극재 쪽이라 봐야 되겠죠. 에코앤드림 다음 중앙 DNM 좀 얘기가 났네요. 다음에 엔터종을 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이네요. 동원지 시스템제 요거는 알루미늄이죠. 알루미늄 박 쪽이죠. 요것도 좀 알루미늄 박 쪽, 요건 양극재 들어가는 겁니다. 요런 흐름들인데 지금 예탁금이 있어서 시장이 쉽게 꼬꾸라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스티브님, 덕산 네오록스 삼성전자 투자 발표나는데 하락한다. 그러니까 덕산 네오록스만 하락한 게 아니고 OLED 관련주 전반적으로 빠졌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 이런 내용인데요. 덕산 네오록스 1분기 실적은 별로일 거예요. 네, 저는 장기적 전망은 여전히 밝으나 단기적으로는 좀 박스권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OLED 쪽은요. 덕산 네오록스 제 카페 리포트 최근에 올렸으니까요. 시간 한번 내셔서 보십시오. 덕산 네오록스도 제가 최근에 여기 써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중앙 DNM 움직이는데요. 오늘 뉴스가 좀 낮죠. 이 해설을 해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정혜원님, 프로연님, 시호님들은 이제 아시죠?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중앙 DNM이 6불화 인산 리튬염이라고 하는데 이걸 전해질이라고도 하고 리튬염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리튬 솔트죠. 그 가장 범용이 6불화 인산 리튬입니다. LiPF6. 이게 구성이 대표적이죠. 분야에서 글로벌 1위 업체 DFT, 중국의 다불다라고 해야 돼. 듀플로라이드 케미칼 이름이 기네요. DFT가 전해질의 1위입니다. 전해질. 리튬염의 세계 1위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전해액 4위가 엔캠이죠. 함께 합작법인을 출립할 예정이다. 갑자기 중앙 DNM에 무슨 뜬금없이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공시 보면 지난번에 주총 때 우리가 상장사도 많고요. 워낙 자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제는 소화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주총 때 보면요. 주총 결과 이렇게 보면요. 주총 소집 결의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죠. 공고 결의 읽어보면 보니까 엔캠 CFO 최재희 씨 엔캠 CFO가 사내이사가 되네요. 엔캠의 전략기획실회계사 이진우 씨가 사내이사가 됐네요. 또 엔캠의 또 전략기획실 본부장이 김진성 씨가 사회이사가 됐네요. 그럼 이 사진을 다 엔캠이 꿰찼네요. 엔캠이 인수했군요. 중앙 DNM. 이 다 요즘은요 공시가 워낙 자세히 나와서 이 워렌 버핏이 한국의 공시 시스템을 극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대 주주 변경이 됐는데 이걸 보면 나오겠죠. 유상증자 결정 다 나옵니다. 유상증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했습니까? 아틀라스 8000을 대상으로 했네요. 아틀라스 8000은 오정강 씨가 이게 엔캠 대표죠. 결국 엔캠 대표 오정강 씨가 중앙 DNM을 인수를 했고 지난 주총 때 엔캠 쪽 사람들이 이 사진을 다 꿰찼네요. 그럼 이게 엔캠 인수를 했네요. 그래서 그 엔캠이 인수를 해가지고 그림이 나오네요. 그럼 엔캠은 전해액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엔캠이 전해액을 하면 전해액은 어떻다 그랬죠? 전해액은 전해 다시 일렉트로라이트 원어대로 하겠습니다. 일렉트로라이트는 하도 많이 들으셨죠? 리튬 솔트 전해질 전해열합니다. 그 다음에 솔벤트 용매 그 다음 여기다 첨가제를 섞는 게 전해액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엔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전해액만 해주면 답이 없습니다. 이걸 단순히 섞어서 무슨 컨도이 되겠습니까? 전해질을 하든지 리튬 솔트를 하든지 아니면 첨가제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 전해질을 그림이 여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 세계 1위 전해질을 업체와 같이 중앙 DNM을 인수를 해서 아마 이러면 이제 회사 이름도 바꾸겠죠. 뭐 중앙 DNM 둘 이유가 없겠죠.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엔캠 머티리얼 이렇게 할까요? 뭐 그러지 바꾸겠죠. 그래서 전해질은 여기서 해가지고 엔캠이 전해 공장을 지금 엄청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쪽에 전해질 공급하는 이런 구조로 이러면 이제 시너지가 나죠. 이런 그림으로 가면. 그래서 저도 왜 전에 엔캠이 전해액만 하지 참 이해가 안 됐는데 이런 또 깊은 뜻이 있었군요. 그래서 이런 구조로 간다. 네, 그럼 중앙 DNM은 엔캠의 자회사라기보다 오정강 대표가 엔캠도 가지고 중앙 DNM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러면 이제 좀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리튬 회사를 집을 최대 출주를 했다 뭐 이런 뜬금없는 얘기들은요. 그런 카멜레온처럼 변신하는 회사들의 뉴스 기사를 우리가 일일이 믿을 수는 없고 중앙 DNM도 그냥 뜬금없이 리튬 염한다 이러면 우리가 믿을 수는 없는데 엔캠이 한다. 그럼 엔캠 살펴봐야 되겠죠? 이러시면 자 오늘 뉴스가 엔캠 자 장중 핫 종목으로 우리 엔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 카페 들어가셔가지고요. 엔캠 한번 보면 그림이 나오겠죠. 348, 370 오늘 무슨 얘기가 났는데 우리 하 대표니까 좀 설명을 특급 참모 우리 하 대표가 설명을 하는데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이제 2차 전지는 알수록 전략이 있습니다. 자본금 엔캠 자본금 70 자본금은 예쁘네요. 매출이 크네요. 1년에 한 5천억 매출하네요. 자본금 대비 상당히 큽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들쭉날쭉이죠. 전해액만 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IR 세부 지침 수혜주 투자 의견을 바꿨는데요. 전해액만 할 때는 자 여기 전해액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 혹은 일렉트로라이트는 리튬 솔트 혹은 일렉트로라이트 솔트 이렇게 됩니다. 용매는 뭐 일반적으로 하는 거니까 필요 없고 첨가제 요 세 개를 섞은 게 합친 게 전해액입니다. 리퀴드 일렉트로라이트입니다. 첨가제는요. 비닐렌 카보나이트라든지 플로르에틸렌 카보네이트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첨가제는 만만치 않아요. 이거는 상당히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튬 솔트는 중국이 뭐 세계 1위입니다. 왜냐? 리튬 솔트 전해질 만들 때 탄산 리튬이 들어간다 그랬죠. 탄산 리튬 소재를 중국이 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탄산 리튬을 주 원료로 하는 전해질도 중국이 1등이죠. 그래서 이런 걸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작년 2021년, 2022년 상반기까지는 왜 수익성이 나빴을까요? 네. 전해질 6보라 인산 리튬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 영향으로 적자를 기록했다가 2002년 1분기부터 6보라 인산 리튬 가격이 급락하면서 다시 수익성이 됐어요. 그 영업이익률 8%면 2차 전지 업체 중에는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 양극 활물질 뭐 LNF 있는데도 영업이익 잘 나야 8%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0%가 원가예요. 70% 원가에 70% 금속 가격인데 나머지 30% 가지고 여기서 뭐 짜내서 몇 푼 벌어 먹으려고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원계 배터리 뭐 양극 활물질 뭐 세계 최첨단 기술력이니 뭐니 그런 데에 대해서 우리 관상을 깨야 됩니다. 그냥 그저거는 가공 마진을 먹고 사는 기술력은 필요하나 구조적으로 먹을 자리가 별로 없다 하는 건데 소재가 그 하단에 소재가 이거 돈 먹을 자리가 많다 하는 건데 어쨌거나 전액도 8% 정도면 괜찮아요. 그 세계 전액 시장 보면 1위부터 3위까지가 다 중국이네요. 그런데 이제 전해액 일렉트로라이트가 컴포넌트가 됐잖아요. 중국에서 미국에서 이번에 컴포넌트로 규정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건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조립하는. 근데 중국이 지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엔캠을 통해서 합작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엔캠이
이제 북미의 전해액을 다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번에 ILA 세부 지침을 통해서 엔캠이 상당히 좀 유리한 경쟁자를 미국이 제껴줘 버리니까 참 편해졌다 하면 생산 능력이요. 지금 엄청 늘리고 있죠. 지금 7만 톤인데 100만 톤까지 늘리는 지금 유럽, 미국의 공장을 엄청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규모 자금 조달, 그동안 자금을 상장하자마자 뭐 자금 조달을 너무 많이 해서 이걸 많이 얻어먹기는 했는데요. 이게 생산 시설 확대로 잘 전개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탑업인 출자분 여기 나와요. 이미 DFT. 네, 우리 하대표 자료 보면 다 나오네요. 여기 DFT. 이미 이 회사랑 이미 예전부터 교류가 많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건 전해 질입니다. 리튬 솔트, 리튬 염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다만 오정강씨 보니까 투자 조합이 오정강씨보다 지분이 더 많네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제가 오 대표님의 마음을 알 수는 없으나 그렇죠. 자기 지분은 14%밖에 안 되고 투자 조합이 최대 주주니까 조금 노동의 여기 떨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중앙 D&M을 그렇게 인수했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 중앙 D&M을 개인적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좀 여기서 어차피 전에 질이 필요한데 여기를 통해서 키워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좀 든 것 같아요. NKM은 투자 조합이 최대 주주다 보니까 좀 자기 지분은 낮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연계 채권들의 시비나 이것들이 좀 있네요. 근데 뭐 전환가가 높아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액면가 대비 한 8배 정도 이하로 자본 조달을 하면 이건 악재입니다. 재무구조 개선보다는 물량이 증가가 많은데 8배 이상, 즉 액면가 500원 기준으로 하면 한 4,000원 이상에서 증자를 하면 그건 좀 긍정적입니다. 유통 물량 증가보다는 그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더 크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그게 아니죠. 130배입니까? 130배씩, 액면가에 130배씩, 8만 원이면 액면가에 400배씩. 이렇게 하면 뭐 주식은 조금 늘고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전환 사채는 뭐 주식으로 전환되면 호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NKM이 오른 이유가 좀 설명이 되죠? 최근에 뜬금없이 그동안 NKM이 하나도 못 올랐어요. 2차 전지 오를 때. 네, 전해액만 가지면 안 된다고 제가 구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의 IRA 세부 지침이 나오면서 이 전해액이 유리한 위치에 서고 거기다가 이제 엔캠이 드디어 전해질 리튬염까지 사업을 하는 게 나오면 이건 이제 시너지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부터는 엔캠도 좀 새로운 시각에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대로 사업을 자리가 잡는 모습이 보인다.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이상 핫 종목이었습니다. 이해하셨죠? 저런 구도로 가는군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가요. 진단키트를 고만고만은 바이오니아는 진단키트라기보다는 바이오니아는 탈모 화장품. 앞으로 어떻게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소부장들이 오늘 안 좋네요. 소부장들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드렸죠. 그제 데일리에서 2차 전지 혼자는 좀 힘겹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엊그제 시장에서 그걸 보였습니다. 엊그제 시장에서요. 2차전 이날이 IT하고 소부장이 빠지니까 2차 전지도 굉장히 그날 무거워 보이더라고요. 발목에 모래주머니가 채워져 있구나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IT가 좀 소부장이 전반적으로 마이너스네요. 이러면 별로 안 좋은데 IT도 마찬가지. 소부장 IT가 같이 움직이니까 IT도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데일리에서 어떤 거냐면요. 그 힘겹은데 설명을 드리면서 요 얘기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 1조를 당초에 차입 받을 때는 이걸로 OLED 투자를 한다 이런 식으로 보도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그 야스라든지 B&H 테크라든지 LG 디스플레이 협력업체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31일 날 보니까 OLED 공장을 원래 올 3월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걸 2028년 3월로 연기를 해버렸네요. 야, 이건 뭐야? OLED 투자가 아니고 넌 지금 하는 투자도 연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야, 운전 자금이 빡빡한 수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유니어스 하이닉스가 이제 외환 EB라는 게 이제 교환사채거든요. 내가 자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걸 다 근거로 해서 사채를 발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주식으로 바꿔줘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자사주를 주는 형태인데요.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자본 조달을 해버리니까 야, 이 IT들이 이거 뭐 상당히 지금 운전 자금도 빡신 모양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이 1분기가 저점이냐, 2분기가 저점이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조금 한가로운 얘기가 될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IT들 참 전반적으로 오늘 이러면 2차 전지도 좀 힘겹죠? 혼자는 힘겹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임도 그만이고요. 네, 오늘 하이브 좀 오르네요. 하이브 BTS의 누굽니까? 이번에 또 빌보드 핫백 1위 했죠? 하이브에 참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지민이 BTS의 지민이 빌보드 싱글 핫백 1위. 야, 참 BTS 전체로도 1위 했는데 이제 개별로도 1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BTS 처음에 단체 활동을 중단한다 했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막 이것 때문에 투자 의견 하향한다고 난리인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들이 뭐 서로 싸움이 붙어가지고 해산할 것 같으면 팀을 해체한다. 이러면 악재지만 지금 군대 가야 되잖아요. 군대 가는 것 때문에 공연 일정을 잡을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단체 활동을 못하는 건데 그게 무슨 악재입니까? 그리고 이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들이 개별 활동이 너무 경쟁력이 BTS는 모든 친구들이 다 작사, 작곡, 노래를 다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 개별 능력을 왜 무시를 하는 건지 꼭 뭉치면 되는 거고 개별로는 꽝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번에 지민이 보여주네요. 자, 그래서 참 고맙습니다. 우리 BTS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을 이렇게 높여주고 핫백 1등 했습니다. 하이브는 이번에 SM 잘했어요. SM 그냥 아유 옛다. 그래 카카오 니 먹어라. 잘 던져줬습니다. SM 인수권 때문에 혼란을 주다가 다시 정상태로 제가 볼 때는 하이브는 다시 우상향으로 가지 않나 싶고요. 엔터는 어쨌건 하이브 YG 중심으로 가시면 되겠고 저는 SM의 미래는 아주 어둡게 봅니다. SM이 뭐니? SM이 이수만 PD의 이수만 아니며 수만 이 사람이 DNA가 녹아 있는데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내팽개쳐버리고 이 회사가 잘 될까요? 네. 여기 소속 아티스트들이 재계약을 할까요?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기기들 중에 루닛이 좀 강세군요. 조선도 그만 철강 오늘 방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부분 통합이 거의 완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좋아질 거다. 이번에 천무라고 있거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천무 다련장 로켓입니다. 이렇게 궤도 위에다가 트럭입니까? 그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2개 트럭을 막 미사일이 날아가는 건데요. 하이마스보다 더한 거죠. 이게 이번에 사우디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거는 비밀 계약입니다. 그래서 보통 공급해도 몇 년 쓰다가 뒤늦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부터 천무를 도입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천무가 이미 사우디가 지금 후티 반군과 싸우고 이제 예멘에 있는 후티 반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쪽으로 천무를 배치했다 합니다. 조만간 우리 천무가 후티 반군과 전쟁에 쓰이는 걸 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후티 이게 조단이거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지금 우리가 아는 거는 K9 자주포만 아는데요. 천무가
사우디에 이미 배치가 됐다고 합니다. 2차 전지 역시 힘겹네요. IT와 소부장 없이 2차 전지 혼자는 좀 힘겹다 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는 지금 뭐 애널리스트들이 IRA 수혜주로서 분리막 강조하고 있는데 분리막 좀 에코프로 오늘도 플러스나 그러니까 2차 전지가 그렇다고 쉽게 뽀개지지 않는 게 에코프로가 든든히 뒷받침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에코프로가 폭락을 낙엽처럼 떨어지면 2차 전지 전체도 아주 약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에코프로 어제 새벽에 분석해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니구나. 2차 전지가 그렇다고 쉽게 합리적 조정은 받을 수 있으나 쉽게 몽골해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동원 시스템즈, 네, 이제 전해액, 전해질, 이것도 네, IRA 세부 지침 반사 이슈다 볼 수가 있고요. 음극재 이런 흐름들이 오늘 좀 보이네요. 그래도 혼자는 좀 힘겨워 보입니다. 역시 건설도 고만고만 하고요. 다들 오늘은 전반적으로 무겁네요. 바이오 어제에서 오늘도 바이오가 좀 강세군요. 셀트리온 3인방 합병 뭐 이건 이번에 주총 때 발표했죠. 그 다음에 셀트리온이 1분기 실적이 견조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어요. 제가 볼 때 셀트리온 3인방의 합병은 긍정적입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간의 계약이 아주 좀 불투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소한다 측면 긍정적인데 셀트리온 1분기 실적이 견고할 거다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오주는 제가 한 요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스코텍,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 지노믹트리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는 지금 상당히 견고한 편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가 아주 우리나라 참 대단합니다. 은행주도 약하네.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IT가 소부장이 힘이 빠지니까 2차 전지도 좀 힘겹다.